영어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주제가 좀 쉽지 않은 만큼 저도 제가 어떻게 영어를 1만 시간 정도 공부를 했는지를 떠올리게 됐어요. 제 과거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6개월 정도 세계 여행이란 걸 다녀오게 됐어요. 사실 여행을 왜 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이시나요? 이 책은 당신의 여행에게 묻습니다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정지우 작가님의 책이에요. 우연히 들어간 카페에서 이 책을 보게 되었고, 이 책을 바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토록 여행을 하고 싶었을까? 그리고 여행은 또 나에게 무엇을 줄까라는 거에 대한 답을 정말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책을 읽고 여행을 바로 떠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책에서 정말 나왔던 내용 중에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건 인간의 욕망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는데 더 상위에 있는 욕망 등을 계속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망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여행을 가고, 특히 그것이 이미지에 대한 욕망과 언어에 대한 욕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미지에 대한 욕망은 내가 가보지 못한 곳, 어디 사진에서 봤던, 예를 들어서 어떤 미디어에서 굉장히 사막 촬영을 너무 잘했고, 이게 완전히 막 내가 너무 가고 싶은 그런 동경의 대상처럼 그려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그곳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예약하고 여러 가지 수고스러움을 하면서 그 장소에 도착해서 결국 사진 한 장으로 그것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욕망을 모두 다 해결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렸어요.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여행을 왜 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근원적인 질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이 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여행을 갔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경과 욕망에 대한 구조라고 했을 때, 어떤 막연한 기대와 항상 그런 것에 대한 동경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렇게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책에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어떤 욕망이 해결이 되면 다른 욕망이 자리 잡는다라고 해요. 그것은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미지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언어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말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우리가 쓰는 이 말 같은 경우도 한국말이라는 어떤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다른 외국어를 구사한다. 그게 제2외국어겠죠. 그러면 저 사람처럼 말하고 싶다. 저 사람처럼 전달하고 싶다. 나도 뭔가를 잘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은 인터넷도 너무 발달이 잘 돼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돈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분명히 누구나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사실 돈이 없어도 되고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시기에 정말 살고 있어요. 예전처럼 라디오를 할 필요도 없고, 인터넷만 되면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도 정말 다양하고, 또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해준 유튜버들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 자체라고 하는 걸 내가 마음만 먹으면 3개 혹은 4개까지도 다 가능하게 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어떤 거였냐면요.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이러한 이미지를 향한 갈망을 인간의 중요한 특성으로 지적한다. 라캉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은 상상계와 상징계로 뒤덮여 있다. 여기서 상상계란 이미지의 세계이며, 상징계는 언어적 질서의 세계이다. 우리 머릿속은 늘 이미지와 언어로 뒤얽혀 있으며 영원히 그 두 가지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이미지나 언어가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리라 믿으며 욕망하고 나아가지만, 실제로는 무한한 욕망의 연쇄만 있을 뿐이다.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뒤이어 다른 이미지를 욕망한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언어를 획득하더라도 곧 욕망해야 할 다른 언어가 생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요. 여행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남아시아를 가면 꼭 다음번에는 미주를 가야지, 아니면 유럽을 가야지, 호주를 가야지, 남미를 가야지 하는 그 다음 퀘스트가 생기게 돼요. 언어 같은 경우도 내가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중국어 좀 배우고 싶다, 아니면 뭐 프랑스어 좀 하고 싶다, 아니면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욕망이 끝난다라는 건 다음 욕망을 위한 자리를 내어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우리가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건
끊임없이 영어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그 갈망을 갖는 이유는 요즘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내는 경우도 너무 많고,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너무 잘 구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반대로 저렇게 2개 국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인간이 영어를 계속 배우려는 이유인 것 같고, 새해가 될 때마다 계속 버킷리스트 상단 목록에 계속 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잊을만 하면 다시 또 필요하게 돼서, 그래서 다시금 다시 찾아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영어를 배우려고 하고 왜 그렇게 영어를 이렇게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절대적인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어를 구사한 것도 어쨌든 언어적인 세계 안에서 제 사고가 돌아가는데, 이걸 영어적인 사고로 하고 싶다라고 느꼈을 때 그 언어에 대한 욕망이 정말 커졌던 것 같고, 그게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고 내가 의사소통을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해소가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영어라고 하는 걸 일단 성인이 배우거나 아니면 어쨌든 우리가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한다는 건 사실 여러 측면에서도 또 좋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취미를 갖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뇌를 많이 써주고 그러는데, 그런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로 외국어, 언어를 배우면 사실 뭐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죠. 보통 취미를 배울 때는 어떤 장소에 가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운동을 해야 돼서 꼭 이렇게 여러 가지 불필요한 필요가 들게 되는데, 이건 사실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쭉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러한 욕망은 생명체가 가지는 욕구 일반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3대 욕구인 식욕, 성욕, 수면욕은 부족할 경우 반복적으로 생명체에게 채울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욕구는 생명체로서 필연적인 것이다. 반면 인간이 가진 욕망은 이와 성격이 다르다. 욕망은 몸과 정신이 기묘하게 얽힌 인간 특유의 갈망이다. 인간은 단순히 배를 채워주고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만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좋아하는 짠맛과 단맛은 나트륨과 당분이 인간 생존에 절실히 필요했던 과거의 진화적 산물이다. 이는 대체로 다른 포유류도 유사하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그 이상을 원한다. 즉 분위기가 좋고 아름다운 위생적 공간 안에서 예쁘게 장식된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 이처럼 음식을 단순히 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정신을 통해 아름다운 이미지와 함께 먹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간들은 또 배우고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또 즐거움을 느끼는 분들이 사실 이제 언어를 배우기도 하는데요. 어떤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 때 또 다른 자아 실현으로 이런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왜 그렇게 영어 공부를 진행을 하고 2019년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벌써 한 5년, 6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왜 그렇게 언어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하고 이걸 놓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세계 안에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욕망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결국 그걸 알게 되면 차라리 알게 된 지금부터 미리 배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하에 저도 좀 시간을 쏟았던 것 같고요. 영어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어쨌든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이제 지내면서 또 살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 아, 내가 왜 영어를 배우려고 했지라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동기적인 부분이 이해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